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흔들렸죠.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었던 국내 증시가 오후장 돼서는 완전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회복을 하기는커녕 저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 전체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될지,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건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주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신 K증시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보실까요? 제가 어제 챗GPT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를 이미지로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멋들어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고요. 뒤에 어머니가 떡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표정이 왜 김칫국을 마시고 있지? 나는 이 떡 줄 생각 없는데. 이런 이제 표정을 담은 거겠죠. 정말 퀄리티가 좋은 챗GPT 생성에 요즘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오픈 AI 데이터 센터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김칫국 마시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의주를 통해서 외국인이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팔았는데요.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삼성전자, 정유전자 업종 사네요.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다면 이제 뭘 살까요?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수급 더 들어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의 기대감,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외국인의 선물, 현물 동반 매도가 엄청나게 출회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과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외국인일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도가 올랐던 만큼 또 들어왔던 것만큼 잠깐 매도가 나오는 걸까요? 누구도 그 외국인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3%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매도 공세가 강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트럼프 관세 여파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락을 했고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80원 선에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일본이나 대만 시장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각각 4%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적인 지역들에 있어서의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텨냈던 아시아권 증시에서는 중국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3에서 4%의 하락을 보일 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 미만의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환율 장중에 1,472원대를 터치를 했고요.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얼마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의 영향으로 원화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전 세계 대상으로 다시 한번 20%의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보편 관세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시 바꾸기로 했는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시장은 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예고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도 휘청이면서 동반 알트코인, 비트코인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 어제 시장, 밤사이의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K증시가 두려워하는 건 과연 뭘까요? 다음 그림 보시죠. 관세 영향을 가장 두려워한 걸까요? 예상보다 더 강한 그 관세 부과 가능성 그리고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세 타깃이 보면요. 중국이 아니라 우방국입니다. 왜 우방국인가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리쇼어링과 방위비를 얻기 위해서 제조업과 미군 주둔의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게는 리쇼어링 방위비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방위비를 미국이 보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우방국을 압박해서 공급망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다 우방국이 미국에게 더 친미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군들이 쫙 마련이 됐을 때 그때 공격을 중국이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캐나다 먼저 관세 부과하고 멕시코 먼저 관세 부과하고 유럽 쪽 관세 부과할 때도 결국 돌아서 그 화살은 중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책을 더욱더 세심하게 더 강하게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서유럽이나 동아시아가 관세 공격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요. 먼저 감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를 한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맛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트럼프는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먼저 관세 폭탄을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던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거다라고 여겨질 때쯤, 지금은 소프트 데이터로만 나오지만 이제 하드 데이터로 찍힐 때쯤 아마도 그때쯤에 감세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해서 미국 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한,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당근을 주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상호관세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앞으로 발표가 되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그 여파를 받는 다른 나라 증시도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흔들리는 건 미국의 경기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고용 지표가 곧 발표가 되죠. 예상되는 날짜가 4월 7일이었나? 그렇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4일이네요. 4일 발표가 예정된 미국 비농업 부문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라의 수석 전략가는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일 상호관세 나오고 더 추가적인 각 산업별로 관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게 얘기하고, 우리가 물건 깎을 때도 5만 원이다라고 하면 일단 반타작하고 보죠. 아우 사장님 2만 5천 원에 해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깜짝 놀라죠. 뭔 소리야? 난 뭐 남겨 먹으라고 하면서 아유 그건 못하고 한 4만 원에 줘. 그러면 이제 살짝 또 한 발 물러난 것처럼 그럼 3만 원에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3만 8천 원 정도에서 타결이 되곤 하는데 어쨌든 관세도 그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완화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경기에 관련한 데이터 가운데 3월에 비농업 신규 일자리 14만 건 증가, 그리고 실업률이 4.1% 지금 예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10만에서 20만 건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베스트 케이스, 가장 좋고, 근데 이제 숫자는 14만 이상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게 신규 일자리가 10만 건 아래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또 휩싸이면서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지금 신규 일자리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데 이것보다 하회한다면 시장은 관세보다 더 큰 경기 침체라는 공포를 겪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4일의 발표, 그러니까 2일, 4일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너무나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가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지금 시점에서 오늘 반등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벤트들이 남아있어서 쉽사리 이 반등의 지속성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3월도 힘들었는데 4월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2분기 중에 저점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희망의 끈은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시장 하락 원인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